다이어트 프레젠테이션, 늘려야 될 PT 근육 3가지 중 2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보다는 당신이라는 주어와 목적어를 더 많이 사용해서 상대방의 관점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느낌을 주어라, 그런 얘기죠. 두 번째, 항상 청중이나 보고받는 분이 현재 본인이 전체 보고물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입체적인 안내 멘트의 장치를 포함시켜라 라는 내비게이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늘려야 될 근육은 무엇일까요? 네, 궁금해 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교감입니다. 여기서 발표와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발표는 발표자가 자기가 준비해 온 메시지를 앞에 청중에게 전달하는 그런 형태라면, 프레젠테이션은 뭔가 조금 고급스러운 의미를 갖겠죠. 네, 청중과 발표자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공유한다, 이런 걸 우리는 교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교감하는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끔 발표장에 가보면 화려한 강사의 개인기와 그리고 현란한 PT 기법 등이 동원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실제로 청중들의 마음속을 교감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때는 1982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항공기가 정상궤도를 이탈해서 워싱턴 근처에 강으로 추락했는데, 당시 74명이 사망했고 단 5명의 생존자가 우연찮게 근처를 지나던 이 레닉 스커트닉이라는 용감한 시민의 노력으로 구조가 됐다는 거죠. 자, 이 이후로 미국의 연두교서, 우리로 말하면 연초 국정연설 정도에 해당되겠네요. 여기에 항상 레이디 퍼스트 옆자리에는 당시에 미국 시민 영웅 한 사람을 초대해서 앉힌 다음에 대통령이 자기의 국정 방향을 얘기할 때 증거 자료로 이 사람을 소개해 가면서 자기의 얘기를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게 정례화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의 어린 친구 2사람은 교실에 비가 샌다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언론에 화제가 됐던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오바마 대통령 연두 교서에서 교육 정책을 얘기할 때 대통령이 잠깐 소개를 시킵니다. 일으켜 세워서 자신의 올해 교육 방향에 대해서 이 친구들을 일으켜 세워서 자기의 정책을 좀 더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입증 어떤 사례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발표할 때도 실제로 자기가 주장하는 결론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청중과의 교감, 마음을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사물이나 사람을 활용해서 실제 청중이 보고 느끼게 하라는 거죠. 여기는 강연장이지만 마치 현장에서 사람들이 체험을 하게끔 간접 체험을 하는 어떤 구체적인 수단을 활용해라. 그거를 우리는 이제 스커트 닉스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발표의 어떤 용어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해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5월 광주 항쟁 추모사의 사진이죠. 누구나 사진에 집중하지만 이날 한 연설 내용을 보면 역시 이것도 스커트 닉스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희생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하며 소환을 했죠. 우리의 기억 속에.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구체화된 사람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현상을 찝어내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자, 그런 장치를 뭐라고 한다? 스커트 닉스라고 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커트 닉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공식 석상에서의 발표할 때 이러한 개념의 스커트 닉스 활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사실 살펴보면 이런 구체적인 사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치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고객 서비스가 크게 떨어진 그런 상황을 보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고객 서비스 지표를
보여주고 넘어가기보다는 실제로 고객들의 코멘트, 고객들의 컴플레인하는 그 녹취라든지 아니면 고객들의 설문조사상에 나타난 그 주관식 문항에 구체적으로 고객이 코멘트한 것 중에 아주 생생한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보고서 석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런 경우 그냥 숫자로 보고 넘어가는 거에 비해서 어떨까요? 예, 청중이나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선 한결 더 생생한 실감을 갖고 보고하는 저의 결론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게 되겠죠. 이번엔 국내 스코트닉스 사례를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고 대행사 업계에서는 이 프레젠테이션 잘하기로 유명한 전설적인 신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베이커리 업계에 유명한 뚜레쥬르라는 이 브랜드의 광고를 따내기 위해서 스코트닉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뚜레쥬르 경영진 앞에서 그의 발표는 차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경영진들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차 이상한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보시기에 우측 상단에 보면 이 숫자가 나와 있죠? 이 숫자가 페이지별로 동일하게 계속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발표 후반부로 이럴수록 이제 경영진들은 발표 내용보다는 이 숫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저거 아마 밤새도록 하면서 실무진들의 실수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있지 않겠어? 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자,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아니나 다를까 제일 먼저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숫자가 뭡니까? 자, 여기에 대한 이 발표자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조사를 하던 중에 저 발표자의 와이프가 저희 집사람이 바로 여러분 뚜레쥬르의 멤버십 회원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더욱더 애정을 갖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이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멤버십 회원 번호, 이 숫자 자체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하나의 스커트 닉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이런 여러 유형의 스커트 닉스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다이어트, 늘려야 될 PT 근육 3가지 중에 마지막 3번째를 지금 맞췄죠? 네, 청중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러한 교감을 하려면 생생하고 구체적인 어떤 증거의 사례를 제시해라. 그런 장치를 뭐라 그랬죠? 예, 스커트 닉스라고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스커트 닉스. 네. 자, PT의 설득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생생하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 어떤 녹취, 그죠? 설문조사의 어떤 문구, 고객의 소리, VOC, 여러 형태의 내용들이 있겠네요. 사진도 좋고요. 동영상도 좋고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한번 활용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청중으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라.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이제 줄여야 될 3가지 PT 성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글자라는 거를 줄여야 된다. 저도 예전에 보고서 한참 쓸 때 저도 모르는 이런 오해를 했었습니다. 보고서는 왠지 좀 많아야지, 양이 많아야지 저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거야. 최소한 고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고서 뭉치를 받은 이런 리더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리더들은 목차, 제목, 결론 이런 것보다 제일 먼저 보는 것 보고서의 두께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초장에 보고서 두께로 상사를 질리게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러한 선입관, 이건 한마디로 착각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체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그 일은 크게 2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답을 구하는 단계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모든 전문 지식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서 나온 전문 지식이 문제는 남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기 쉽다. 이런 현상을 말하는 전문 용어가 지식의 저주라는 그런 용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지식을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그 전 상태를 인식하지 못해서 남도 당연히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고 있을 거야. 그 막상 소통은 해보지만 정말 소통은 안 되는 거죠. 왜? 상대방은 그 지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고하는 과정도 남들에게 전달하는 단계에서는 한 번 더 이 전문 지식을 쉽고 간명하고 명쾌하게 한번 바꿔줘야 된다는 이 지식의 저주의 틀을 과감하게 틀을 깨고 나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페이지처럼 내부에서 답을 구하는 단계에서 수집된 내부 자료를 발표할 때 그대로 제공한다. 이거는 굉장히 금기사항이겠죠. 자,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발표 잘하는,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어떤 대기업 과장이 문제적 남자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최근 트렌드, 발표 트렌드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바라는 게 멋있게 하는 방법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그 상급자나 이런 분들이 좋아할 만한 트렌드, PT 하는 트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막 애니메이션이나 소리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소리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혼나고요.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심할서 이거 한 번 했다고요? 그리고 모든 게 한 번에 나와야지. 너무 이제 그러니까 장수가 많아지더라도 한 페이지에는 한 가지 메시지만 그래서 넘치면 안 돼. 네, 이게 그래서 횡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게 발표에서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요즘에 이제 좀 트렌드는 색깔 같은 걸 많이 안 쓰고 모노톤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그래갖고 이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색깔로 해서 숫자에 대한 뭐 확인만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티브 잡스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 슬라이드에서 이제 글씨를 많이 빼는 거를 유행을 좀 시킨 것 같아요. 그래, 키워드만 딱 박아놓고. 네네네. 그래서 학교는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그 슬라이드가 좀 빽빽하게 이렇게 어떤 그 학술적인 정보들을 막 넣어놓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좀 빠지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군더더기 빼고 핵심만 잘 전달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죽은 이후로 최근에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굉장히 발표의 달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분 발표 사례 중에 전자책 단말기가 새로 출시되는데 경쟁사보다 반값에다가 배터리가 8주간 지속된다. 이거를 이제 홍보 PT로 작성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했을까 궁금하시죠? 예, 8주간이란 시간 이걸 상징하는 어떤 유추 대상을 끌어들여와서 비교를 했는데요. 자, 이분은 심플합니다. 이미지로 한마디로 얘기 뚝 던지고 갑니다. 자, 여러분 9월 1일 날 이 단말기를 사셨다면 충전이 된 이 배터리를 갖고 10월 31일까지 전혀 충전 없이 아무 이상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축 지나간 겁니다. 네, 핵심 자체를 이미지로 굉장히 부각시켜서 설명한 거죠. 이 슬라이드 역시 핵심만 전달하는 이미지의 힘, 그 효과를 느끼실 수 있나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하고 이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그 수많은 테레사의 양력을 소개할 필요가 없겠죠. 이 테레사 수녀님의 이 손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그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발표할 때 그림이나 이미지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기억에 남는 비율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정보를 여러분 말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기억하는 과정에서 훨씬 신속하게 기억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단어와 이미지를 결합하기 때문에. 예, 두 번째, 나중에 어디선가 기억을 해낼 때도 이 이미지라는 어떤 단서가
추가됨으로써 단서가 풍부해진다는 거죠. 이 중간 매개 단서에 의해서 기억을 쉽게 해낼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5줄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PT화 한다면 어떤 슬라이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 기업과 고객이 다르다. 그런 내용이네요. 아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 슬라이드로 만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고객의 다름을 상징적으로 강하게 갖고 있는 그 속성,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를 끌어들여서 여기다가 이제 유출을 해왔네요. 네. 이렇게 서로 다르다. 남자, 여자 다른데 거기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화성에서 온 기업, 금성에서 온 고객. 자, 여기 이렇게 바꾸면 내용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예. 기업의 뇌구조와 고객의 뇌구조 역시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 이 한 표 자체가 사실은 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핵심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내부 보고 자료는 발표용 슬라이드에서는 넣지 말라고 제가 주문을 했죠. 네. 자,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분이 발표 자료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또 넣고 나머지는 배포용 참고 자료로 돌리셔도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은 어때요? 발표용 슬라이드에 그림,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이런 많은 내용들은 따로 배포용 참고 자료로 만들어 갖고 참석한 분들의 책상 위에 별도로 배포하면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좋겠죠. 자, 프레젠테이션 다이어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줄여야 될 PT 지방 성분 첫 번째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선 줄여야 될 것 첫 번째 요소는 뭐라 그랬죠? 글을 줄여라. 알겠죠? 글. 네. 여기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글을 줄이고 무엇을 함께 나타내라고요? 네. 이미지를 함께 나타내면 기억력이 글로만 나타낼 때보다 6배 더 강하게 나타난다. 자, 나머지 줄여야 될 지방 성분 2가지는 다음 차시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